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민항교수 신종우입니다. 2015년도 새학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4주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이 질문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고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교수자들이 수업 시간에서의 어려움, 학습자들의 이 참여형 입을 자유스럽게 열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의 이 제한에 대한 불통의 수업이 사실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의 이 자유스러운 이 토론의 이 수업,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유스럽게 학습자들의 입을 열 수 있는 이러한 방법 중에 학습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학습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의 이 스마트 러닝을 교수자들이 스마트 티칭의 접근으로 학습자와 교수자와 양방향 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이 심플로우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민항교수가 이 콜라보라고 하는 양방향 상호작용의 이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해 오다 근래에 콜라보의 업버전인 이 심플로우를 2015년도 신학기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학습자들의 이 참여의식이 계속적으로 높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 수업에서의 이 수업 평가의 피드백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수업이 너무나 재밌고 수업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다려집니다. 라는 이러한 교수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러한 코멘트에 이 교수자로서 더 수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만족스러운 또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이 수업의 만족도 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양방향 상호작용의 프로그램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층 소개해주고 있는 심플로우를 강력하게 수업의 이 학습자와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써보시도록 강추합니다. 특히 이 심플로우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 실시간에 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이 교육용 상호작용의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학습자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로 이 교수자의 특정 앱 주소가 제공되어지는 이 심플로우의 주소로 들어가면 교수자나 선생님 또는 진행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언제든지 이 실시간에 이 수업에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이 학습자로 하여금 하나의 좋은 하나의 이 방법이고요. 그러면 진행자는 이 파워포인트나 PDF 파일 등의 강연 자료를 이 심플로우로 발표하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이 문제를 심플로우에 올려 출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업에서의 실시간에 학습자들의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러한 확인의 방법으로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스가 없는 경우에서는
페이퍼워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포스트잇을 사용하거나 또는 종이를 나눠줘서 쪽지 시험을 보거나 또는 종이에 질문 있으면 써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의 이 소통을 해오다가 실시간에 스마트폰의 스마트 러닝으로 양방향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민원 교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특히 이 심플로우는 수업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강연이나 또는 컨퍼런스 현장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심플로우는 이제 강연자와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이 참여자의 이 소통의 디바이스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플로우 이 정도로 조금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고요. 우측에 이 가입하기를 선택해 보시면 간단하게 아이디와 그리고 이제 핸드폰의 인증 절차를 통해서 여기 본인의 심플로우 아이디를 부여받고 그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보면 청중이 해당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발표 슬라이드를 보거나 설문의 응답 또는 청중들의 질문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려보면 회원 가입을 하면 여기에 본인의 영문의 닉네임, 저는 여기에 미남스라고 붙겠죠. 그리고 심플로.com이라고 하는 본인의 고유 인터넷 주소를 부여받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증번호 발송으로 해서 쉽게 즉시 계정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저는 이미 저의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의 계정을 가지고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의 계정을 들어와 보니까요. 저는 오늘 2015년도 오늘 3월 23일 제가 맡고 있는 수업에서 이미 심플로우로 다 오늘 수업에 진행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하기 전에 우선 심플로우의 전체적인 하나의 이 백그라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가보면 설정, 그리고 사용자, 업플로우, 다운플로우, 발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해서 총 메뉴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운플로우는 학습자들의 이 어떤 인지, 소통의 부분으로 이 시험, 객관식, 주관식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10이라고 써 있죠. 이 부분은 제가 10개의 오늘 문제 문항을 출제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용자는 현재 3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업플로우 한번 눌러보면 업플로우, 다운플로우, 프레젠테이션 제가 오늘 수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게끔 수업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설정 부분을 눌러보면 청중 모두 로그아웃, 그리고 새 강연 시작하기인데요. 이 새 강연 시작하기를 하면 제가 지금 오늘 수업 준비를 해 놓은 이런 정보는 깨끗하게 클리어가 됩니다.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보 수정은 오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의 하나의 공지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주차 총리치기공학 수업 진행 안내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미리 발표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보 수정, 현재 강의 엑셀 파일 받기 되어 있네요. 현재 강의 엑셀 파일, 즉 진행하는 부분에서의 이 받는 피드백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메일로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 강연 불러오기 시작 페이지를 보면 발표로 둘 것이냐, 다운플로우로 둘 것이냐, 업플로우로 둘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이 프레젠테이션, 다운플로우, 업플로우, 사용자 설정에서 설정은 말씀드렸고요. 사용자 부분을 보면 현재 접속자 수, 참여자 목록, 이렇게 한번 참여자 목록도 볼 수도 있고요. 신규 접속자 제한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신규 접속자 제한이란 이리 해가지고 기존에 한 번도 접속하지 않는 사람을 신규 접속자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기 때문에 좀 차단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신규 접속자는 제한할 거냐 또는 해제할 거냐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취소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 구분인데요. 참여자 구분은 현재 민환 교수의 심플로우 계정에 참여할 때 민환 교수가 참여자에게 받는 피드백입니다. 이름으로, 학번으로, 이메일로 이게 선택해주면 참여자들은 민환 교수 심플로우 계정에 들어올 때 이름이나 학번이나 이메일을 기입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호입니다. 이 암호는 이제 계속적으로 암호를 설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암호 설정을 통해 사용자가 접속 시 암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끔 수업 시간마다 매 진행마다 이 암호를 설정을 해 놓으면 기존 참여자들은 본인의 요구받는 이름이나 이메일이나 또는 학번 외에 이 암호를 적어줘야만이 민환 교수 이 심플로우 계정으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플로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좌측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발표, 이 부분은 이제 발표자의 오늘 이 강연 자료라는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PPT와 동영상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PPTX나 또는 PDF의 이 발표자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 추가 눌러보면 유튜브나 비메오의 URL, 동영상의 주소를 갖다 붙이면 동영상을 PDF 또는 이 PPTX 페이지 앞에 어떤 페이지 앞에 위치시킬 거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 선택해주고 확인하면 여기에 동영상이 붙는데요. 저는 지금 벌써 오늘 이제 수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동영상을 3개를 프레젠테이션의 발표에 올려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프레젠테이션의 이 발표 자료는 오늘 수업에서의 이 학습자들의 스마트폰에 직접 업로드 되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이 다운플로우입니다. 다운플로우는 이제 말 그대로 아래쪽으로 흘러 이제 가는 느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진행자가 이제 학습자들에게 뭔가 이제 확인, 이 피드백을 요구받고자 할 때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그래서 다운플로우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요. 특히 이 발표자나 강연자 입장에서 청중에게, 이 참여자에게 이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거나 강연의 이해도를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설문 또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강연이나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설문을 통해서 청중들의 관심도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아니면 이제 강연 도중에 교육 내용에 관한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인의 방법으로 간단한 퀴즈나 또는 이런 문항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강연이 끝난 이후에도 강연에 대한 어떤 피드백 또 강사에 대한 평가 부분도 이러한 다운플로우의 설문 조사로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참여자들이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이러한 피드백은 즉시 엑셀로 다운로드를 통해서 로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플로우입니다. 어플로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다운플로우의 반대 개념으로요. 이제 이 학습자로부터 이 연단에 서 있는 강연자의 즉 진행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는 하나의 질문 코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환 교수는 질문 코너로도 봤지만 수업 시간 내서 이제 순간순간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에서의 이 쪽지 시험으로도 이 어플로우를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 다운플로우, 어플로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어플로우에는 진행자의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이 질문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컨퍼런스에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몇 분의 패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참여자들은 이 사회자보다도 참여하고 있는 이 패널들에게 질문을 각각 해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자 1, 질문자 2, 민환 교수 또는 민환 교수 2, 민환 교수 세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여자들은 이러한 다섯 명의 이러한 패널들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어플로우는 말 그대로 질문의 하나의 코너다라고 본다면 이 질문은 이 진행자의 이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이 패널들에게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을 유도받으면 이 질문이 하나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질문이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경우 이제 질문 1, 질문 2라고 하는 이러한 이 발표자 추가로 계속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질문 1 코너, 질문 2 코너에 또 하나 해볼까요? 자, 발표자의 질문 이제 3 해서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여기에 이제 질문 3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 카테고리에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질문 1에 어떠한 질문을 올려주시고 이제 좀 진행하다가 조금 또 이 다른 질문을 받고자 한다면 이제 질문 2에 올려주십시오. 질문 3에 올려주십시오. 라고 구분을 시켜주면 훨씬 진행자가 훨씬 이러한 피드백을 구분되어져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플로우 이해되시죠? 어플로우 저는 오늘 수업에 쓰고자 이러한 지금 카테고리의 항목을 다양하게 좀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플로우에 가보면 저는 오늘 학습자들에게 진행하고자 하는 하나의 문항의 객관식, 주관식 이 문항의 이 피드백을 지금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수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 진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수업 내용에 대한 객관식, 주관식 문제를 미리 출제를 해가지고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출제하는 방법은 좌측 상단에 카테고리를 눌러보면 기본 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를 누르면 계속적으로 카테고리의 이 항목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테스트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오늘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테스트가 나와 있죠. 그러면 오늘 4주차 총이치기공학 A반 수시고사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10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10문항이 현재 출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플로우를
볼 수가 업플로우를 볼 수가 있고요. 다운플로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플로우는 다시 하나 정리를 해보면 이 프레젠테이션의 이 발표의 메뉴, 그리고 학습자들이 이제 수업에서 어떠한 이해도를 진행자가 좀 피드백을 받고자 할 때 쓰는 다운플로우, 그리고 이제 학습자들이 수업에서의 이 질문 코너를 업플로우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특히 민항 교수는 거꾸로 수업인 이 풀립러닝을 이제 4, 5년 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심플로우를 이제 풀립러닝에 적극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다운플로우의 문항을 이렇게 제가 지금 피드백을 받고자 문항을 만들어 간 이유는 이번 주말에 학습자들에게 오늘 수업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 수업에 대한 영상의 피드백을 오늘 수업 전에 받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풀립러닝의 이 장점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수업의 영상을 미리 올려주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오게끔 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학습자들의 참여가 좀 참여율이 떨어지면 수업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항 교수는 매주 풀립러닝의 거꾸로 영상을 보내지만 학습자들의 이 선행학습의 거꾸로 수업을 좀 더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 수업 시간에서는 수업 전에 선행학습에 대한 영상의 이러한 피드백을 먼저 시험으로 실시하고 본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심플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막혀 있었던 불통의 수업을 실시간에 스마트 러닝의 스마트 티칭으로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의 이 스마트폰에 양방향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하나의 교육용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업이 좀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민항 교수 신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